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6주차 강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6주차 강의에서는 이제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장애인의 그 중점 지원 대상, 저번 주에 그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는 근데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발달 장애하면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나누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이번 차시에, 이번 주차에 중점으로 학습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학습하는 데 있어가지고 학습 문제의 포커스가 뭐냐면 1번으로 삼는 것이 바로 발달 장애 정의, 그 정의를 내려야 돼요. 개념, 컨셉.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지적 장애 요인과 주요한 특성은 무엇인가? 또 세 번째 자폐성 장애의 요인과 주요한 특성은 무엇인가? 네 번째 발달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자, 이 네 번째의 학습 문제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들한테 많은 문제를 제기해주고 있고 또 많은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비장애인들이 과연 어떠한 접근을 할 것인가. 참 어렵고도 힘든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학습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발달장애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미국하고 일본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죠. 미국하고 일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미국하고 일본. 네, 우선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우선 한번 여기 화면에 나온 거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이분들에 대한 권리장전이 있어요. 권리장전. 거기 보면 우선 정의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내렸냐면은 22세 이전의 사람에게, 연령학적으로 22세 이전에게 나타나고, 이것이 급성적인 장애가 아니고 만성적인 장애로 봤고, 또 정신적이거나 신체적 손상 혹은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동반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을 띠게 되며 자기관리, 수용 및 표현 언어, 학습, 이동, 자기지시, 독립생활 능력, 경제적 자족 등 주요 일상생활 영역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의 뭘 지니고 있냐? 기능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장기간 또는 평생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계획 조정이 되고 통합된 형태, 다문학적이고 포괄적인 특별 서비스, 개별화된 지원, 또 기타 원조를 필요로 한다라고 발달장애 원조와 권리장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발달장애자 지원법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폐증, 학습장애,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데 아스퍼거 신드롬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그 신드롬이 뭐냐면 학습 장애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적응이 difficult해요. 아스퍼거 신드롬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런 거 외에도 광범성 발달 장애를 나타냅니다. 또 학습 장애가 나타나고 주의 결합 다동 뭐예요? 성장애, 주의 결합 다동성 장애. 이 뭐예요? 우리가 ADHD라 그러죠? ADHD라 그러잖아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 그러잖아요. ADHD, A는 뭐예요? Attention, D는 Deficit. 그리고 이 Deficit인데
다음에 또 뭐가 돼요? D는 뭐예요? deficiency, 부족이야, 부족. attention이 부족해. attention이 부족해. 그리고 hyper activity. 발음이 좀 그러네. hyperactivity, disorders, hyperactivity, 과잉 행동 장애를 나오고 ADHD. 바로 이런 것이 일본에서는 발달 장애로 본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지금 미국 살펴봤고 일본은 아스퍼거스 신드롬이라 그래서 ADHD도 살펴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발달 장애인 지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그랬어요. 이거 발달, 디벨로프먼트에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생후 몇 개월, 1년, 몇 년 지나면 어떻든 정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것이 정상적인 디벨로프먼트가 안 되는 경우죠. 예,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일상생활, ADL 또는 HADL, 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데 조금만 받은 게 아니에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발달장애인이라고 한다. 자, 발달장애 개념적 해석으로서 PPT 자료대로 그대로 보면은 여러분 학자가 나오죠. 김승국 앤드 김은경. 그래서 정신지체 지적장애, 또 전반적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신체장애 중 경증이 아닌 뇌성마비. 결국에 발달장애는 교육적인 욕구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정신지체나 전반적 발달장애나 교육적인 욕구는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빨간 글씨에서 보게 되면은 따라서 우리가 발달장애라는 것이 지적, 자폐성, 정서, 행동장애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인식을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단편적으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 개념으로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장애 명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장애 명칭이 아니고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법률적이고 행정적, 재정적, 교육적으로 유리한 서포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발달장애다 하는 것이 학습의 주요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지적장애 한번 봅시다. 지적장애. 지적장애 뭐예요? 지적장애. 지적장애의 컨셉이 변화의 물결을 타고 왔어요. 처음에는 이분들을 정신박약이다, 또는 정신지체다, 또는 지적장애다, 이렇게 개념의 변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학자 나와 있듯이 허버런 학자가 1959년도에 이렇게 쭉 했어요. 빨간 글씨 보게 되면은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은 정신적 결함 때문에 정신의 활동이 열등하고 이것은 사고의 지연적 특성으로 이어진다라고 봤습니다. 뭐로 인해서? 정신적 결함 때문에. 정신지체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지적장애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미국의 AAMR, 미국 정신지체협회죠.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해서 보게 되면은 현재 기능의 실질적인 제한입니다. 즉 유의미한 평균 이하의 지적 기능과 동시에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에 관련된 적응 행동들,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또 자기관리가 안 돼. 가정생활이 어려워. 사회성의 기술이 부족해. 지역사회 이용에도 문제가 많아. 자기 지시, 건강과 안전, 기능적인 학업, 또 여가, 직업기술 응용 등등 모든 면에 있어서 제한성이 존재한다. 근데 주로 18세 이전에 시작이 된다는 거. 22세 전에 18세 이전에 이게 시작이 돼. 그래서 정신지체를
개인의 결함에서 발생된 내부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능력과 환경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되는 환경적 기능에서의 제약으로 보게 됐다. 지적장애협회에서의 미국 정신지체협회에서 내린 정의는 지적장애는 개인적인 내부, 개인적인 능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환경적 맥락도 같이 바라보게 됐다 하는 점이 중요한 거죠. 2002년도에 미국 정신지체인 협회 정의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알 거예요. 1번서부터 5번까지 쭉 보시면 됩니다. 이 5가지 앞에서 얘기한 이 5가지 가정들은 지적장애인에게 있어서도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을 하고 개인의 능력의 한계뿐 아니라 그 가능성의 한계를 극복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 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2002년도에 미국 정신지체인협회의 정의가 상당히 의미가 심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적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적합한 개별화된 도움을 제공하게 되면은 개별화된 적합한 교육을 도움을 제공하게 되면 그들의 기능은 업다운, 업이야 업, 다운이 아니에요. 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어떤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훨씬 잘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2010년도에 정신지체가 지적장애로 용어가 바뀝니다. 자, 지적장애 분류는 초기 분류. 우리가 IQ에 따라서 분류를 했어요. 경도, 중중도, 중도, 최중도, 교육 가능하냐, 훈련이 가능하냐, 보호 대상이냐 따라서 달라지죠. 1992년도에 분류는 간헐적 지원이에요. 제한적 지원이고 확장적 지원이고 전반적 지원에 뒀어요. 이건 뭐냐면 개인 내적 문제에서 개인의 능력과 환경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되는 환경적 기능에서의 제약이라는 사회문화적 시각이 92년 분류에는 반영이 됐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지적장애의 원인으로서 생물학적 요인, 또 생물학적 요인은 감염과 중독, 분만 시의 원인, 또 대사장애와 영양 결핍, 염색체 이상 등등이 있고요. 심리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 가정의 경제적인 위치, 거주지 문화의 정도, 감각 자극의 상실,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장애 등의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